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영적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멀리 달릴수록 더욱 강해지고 다음과 같은 영적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강인한 상태로 결승점에 들어가리라 다짐한다. 인생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달려간다. 과거의 짐을 벗고 자유롭게 달려간다. 끝까지 해내는 훈련을 받고 자신 있게 달려간다. 행복한 소수와 함께 달려간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영웅들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영웅들을 경기장의 관객들로 묘사하면서 편지의 수신자들을 경주의 출발선으로 불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내 마음의 기억 속에는 하얀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2개의 나무 기둥에 가로가 60cm, 세로가 150cm 정도 되는 합판의 못으로 박아놓은 게 고작인 낡은 게시판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이를 붙였다 뗐는지 표면에는 대략 1000개 정도 되는 호치키스 철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게시판은 롱아일랜드의 북쪽 해변에 있는 스토니브룩 고등학교 내에 먼지 자욱한 러닝트랙의 곡선주로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게시판은 스토니브룩 고교의 크로스컨트리 코치였던 마빈 W. 골드버그의 소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직전에 헤게만홀 사무실에서 나와 트랙으로 걸어가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 손에는 종이 몇 장을 들고 다른 손에는 호치키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일 정오마다 게시판에 붙는 정보는 내가 스토니브룩에 다니던 3년 동안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종이에는 각 선수들이 해야 할 준비 운동 및 훈련, 기술 개발 등 개인별 운동 계획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나처럼 M으로 시작되는 선수들의 이름은 골드버그가 쓴 종이 7장 중에서 3번째나 4번째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코치가 떠나자마자 트랙으로 달려가서 그날 내가 해야 할 운동 내용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내가 사정이 안 될 때는 팀 동료들이 대신 봐주기도 했습니다. 곧은 오늘 코치가 널 위해 대단한 걸 준비했던데 직접 안 보면 못 믿을걸. 너 오늘 큰일 났다. 점심시간에 육상부 친구들이 끼리끼리 모여 이렇게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트랙에서 정말 멋진 오후를 보내겠군. 코치님이 우릴 정신없이 달리게 만들 텐데 빨리 달리고 싶어 죽겠다. 3시 반이 되면 육상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절대 빠질 수 없는 준비 운동에 이어 지구력과 스피디를 길러주는 운동을 했고 마지막으로 보포, 릴레이 연습, 달리기 전략 등을 가다듬는 기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골드버그 코치는 2시간 정도 이어지는 운동 계획을 짜는데도 아주 신중했습니다. 모든 훈련은 몇 달 전부터 각 선수에게 맞게 구상한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그에게 왜 이렇게 기록 측정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면 4월 말에 펜실베이니아 육상계주 대회에서 400m를 성공적으로 달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에 5월 말에 가면 효과가 나타날 거야. 믿고 따라와 보라고. 계주팀 선수들 사이에서 배턴 교환은 높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백중지세의 경주에서는 배턴 교환 구간에서 성패가 결정되므로 배턴을 교환할 때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턴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25분 동안 전력 질주하면서 배턴 교환 훈련을 하다 보면 녹초가 되고 맙니다. 골드버그 코치는 우리 중에 몇몇이 혹독한 배턴 교환 연습에 대해 불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계주팀의 일원으로 뛸 것이다. 가정을 갖거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중요한 전갈이나 임무를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일생에서 대부분의 실수가 발생하고 문제가 시작되는 곳이 주고받기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다. 그러니 지금 배턴 교환하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을 넘겨줄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10대 시절의 나에게 패턴 교환은 막대기 하나를 주고받는 일에 불과했고 여러 해가 지나서야 코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골드버그는 모든 훈련을 학생들의 장래와 연결시켜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게 멀리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2학년 때 스토니브룩 고등학교로 전학한 뒤 사실 나는 미식축구부에서 러닝백으로 뛰고 싶었습니다. 운동부 연회에 참석해 미식축구부 코치로부터 대문자 S를 받는 환상에 부풀었습니다. 스토니브룩 최고의 러닝백이자 올해의 MVP 선수에게 학교의 머리 글자를 수여합니다. 상상은 어느 예쁜 말 총머리 소녀가 나를 따라다니며 그걸 입게 해달라고 오후 내내 조르는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문자 S를 얻는 데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쑤시개 같은 나의 체격이었습니다. 미식축구 연습 첫째 날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나보다 훨씬 덩치 큰 수비 선수들과 충돌해야 한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 덩치들이 남 아프게 하는 걸 즐긴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처와 타박상에 적응 못한 나의 미식축구 선수 시절은 미식축구부 코치가 나를 육상부 코치에게 넘기면서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수영복 차림에 목이 긴 운동화를 신고 트랙에 나갔습니다. 먼저 나와 있던 맵신하는 날렵한 육상부 선수들이 나를 보고 킬킬거렸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에는 기록을 측정했습니다. 골드버그는 지켜보고 있다가 팔 동작과 머리 각도와 보폭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몇 마디 칭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평이었습니다. 이미 미식축구장에서 자신감의 상처를 받은 터라 더욱 기가 죽었습니다. 미식축구 선수로든 육상 선수로든 스토니브룩의 그 대문자 S를 받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이 끝날 때마다 골드버그가 하는 말이라고는 고작 내일 보자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차례 전력을 다해 달리고 났을 때 골드버그가 불렀습니다. 고디, 이리 와 보거라. 고디. 코치는 내게 새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미식축구 코치들은 나를 맥도날드나 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빈 골드버그와 만나던 첫날부터 고디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덕분에 스스로 나를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새 이름을 듣고 골드버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 하얀 게시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골드버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디, 그동안 너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너는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될 잠재력이 있어. 주자의 체격과 보폭을 타고났지. 하지만 배울 게 많아. 스토니브룩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게다.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고디, 달리기에 전심전력을 다할 마음이 없다면 지금 그만둬도 좋다. 이어서 그는 질문했습니다. 고디, 스토니브룩의 육상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를 마음이 있는 거지. 사실 당시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믿으라고요. 자기 지시를 따르라고요. 대가를 치르라고요. 그 전까지 내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걸로 대문자 S를 받게 될지도 모르잖아. 마빈 골드버그가 나를 하얀 게시판으로 불렀던 그날, 남자가 되는 진정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랙 훈련이 삶에 대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내 이해의 초석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골드버그는 내게 근성을 발견해보라고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근성은 내 영적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육상 선수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근성에 대해 차차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압니다. 마빈 골드버그의 이야기가 이 책 곳곳에 실려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현재 66의 나는 16살 나이 때 그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날 코치는 내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보거라. 어떻게 할지 마음을 정한 후에 돌아와서 알려다오. 다음날 나는 마빈 골드버그에게 가서 그를 신뢰한다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얀 게시판에 박혀있는 7장의 종이 세 번째 페이지에 처음으로 내 이름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8달 뒤 나는 대문자 S가 박힌 하얀 카디건 스웨터와 우승 트로피를 처음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스토니브룩 고등학교로부터 내게 졸업식 예배에서 설교를 해줄 것을 부탁해왔습니다. 몇 달 뒤의 일인데도 그 아름다운 교정으로 돌아가면 어떤 기분일까?
벌써부터 기분이 들떴습니다. 나는 스토니브룩을 사랑했고 나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이 치른 희생을 항상 감사히 여겼습니다. 모교를 방문하는 날, 내 기억 속의 트랙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위치도 달라진 데다 최첨단 전천후 트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얀 게시판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나의 향수가 그토록 깊은 만큼 스토니브룩에서 보내는 동안 내 삶이 많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소년으로 그곳에 갔으나 졸업할 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채 그곳에 갔으나 얼마간의 답을 갖고 졸업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찾아 그곳으로 갔고 본이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배움을 얻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상당 부분 마빈 골드버그의 트랙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내용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훈련 내용을 좀 바꿀 수 없을까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코치님, 제가 오늘 400m를 10번 달려야 한다는 게 정말입니까? 코치님, 지구력 강화 훈련으로 8km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펜이 미끄러진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랬습니다. 골드버그보다는 차라리 그의 펜을 탓하는 게 쉬웠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세운 계획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코치님, 어제는 200계단 오르내리기를 12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15번이나 해야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코치님, 감기에 걸린 건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정강이 통증이 있어요. 코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 곧이 준비 운동을 시작하는 게 어때? 몸이 풀리면 훨씬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는 협상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이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능력을 높이 샀던 것입니다. 무척 중요함으로 다시 한번 말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는 우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그때 코감기나 두통이나 다른 유혹에 지지 않고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15, 16에 우리들이 자제력을 갖추고 몸과 마음의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만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근성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골드버그 코치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내 삶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가 약속했던 글을 쓸 마감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편집자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바빠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골드버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곧이 너에게는 책임이 있다. 약속을 했잖아. 아는 지인이 전화를 해서 만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잠시 거절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보다 중요해 보이는 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코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곧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널 위해 시간을 내었잖아. 그걸 생각해 보거라. 바쁘다는 핑계로 영혼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코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곧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훈련을 통해 어떻게 경주에 대비하게 되는지 많이 얘기하지 않았니? 체력이 전부다. 날마다 꾸준히 훈련할 때 체력이 단련된다. 그와 똑같이 영혼의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 인생이 장거리 경주라는 사실은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주 전체를 소화하고 경주를 선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절대 놓치지 않을 영적 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근성이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스토니브룩에서 나는 상당히 훌륭한 주자가 되었지만 마빈 골드버그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출전한 경주 대부분에서 우승했고 경기에 참여했던 시즌마다 학교의 머리글자 S를 받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육상부 주장을 맡은 3학년 때 골드버그는 모두가 탐내던 올해의 트랙 경기 선수 트로피를 자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한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주장인 나를 제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나는 어땠을까요? 당시 나는 단지 경주 상대를 이기는 것에만 만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았지만 코치의 눈에는 올해의 트랙 경기 선수 트로피를 타기에는 부족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선수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일로 얻은 교훈은 50년 동안 내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트랙에서 뛰면서 마빈 골드버그의 선수 육성법을 알게 되었고 더욱 중요하게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패턴을 배웠습니다. 그의 단기적 목표는 근성이 있는 선수를 키우는 것이었다면 장기적 목표는 근성 있는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육상부 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결승선이 가까워지면 옆에 선수가 없더라도 전력 질주를 해서 결승선이 지나고 400m 지점까지 더 뛰길 바란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8km를 달렸는데 전력 질주에서 400m를 더 달리라고. 코치님, 농담하시는 거죠? 그렇죠. 곧이 다음에 우리 상대 팀들이 스토니브룩 선수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다. 그럼 너희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지.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나는 결승선을 전력 질주로 통과하고 400m를 더 달렸던 그날의 전략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납니다. 골드버그의 관심사는 다른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체력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인생의 어떤 경주건 힘차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최소한의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스토니브룩의 먼지나는 육상 트랙에서 보낸 날들을 수없이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 틀이 골드버그의 코치를 받으며 형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물론 다른 단어들을 썼겠지만 나는 그가 다음 4가지를 이루고자 했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는 선수들이 각자의 마음과 지성 안에 있는 원대한 가능성을 크게 바라보고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시즌 마지막 날까지 트랙 위에서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선수가 있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선수들이 뒤를 돌아보고 어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촉구했습니다. 승리와 패배 모두에서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선수들에게 절제를 사랑하고 방종의 유혹을 주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들의 훈련을 고통스럽더라도 견디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경기장에서 뛰는 것이 즐거움으로 기다려질 거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때때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절제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 절제는 트랙에서의 개인 기록을 깨기 위한 노력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순간 그것은 하찮고 작아 보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3학년 학급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질 파티를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곧이 내가 금요일 밤을 간절히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토요일 오후에는 팀의 승기를 좌우할 수 있는 경주가 있다. 그러니 9시 30분까지는 파티장을 떠났으면 한다. 넷째, 그는 선수들이 팀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하길 원했습니다. 마빈 골드버그는 팀의 위력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각자가 팀의 지도자나 구성원이 될 날을 내다보았습니다. 한편 10대의 우리에게 서로의 삶의 보탬이 되는 법과 서로에게서 도움을 받는 법을 가르치고자 힘썼습니다. 어떤 선수가 중요한 경주에 나가 출발선에 설 때면 골드버그는 나머지 선수들을 곡선주로와 직선주로 옆에 배치시킨 뒤 그 선수가 달리는 동안 격려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골드버그는 우리가 한 팀으로 결합하게 해주었습니다. 골드버그는 끝까지 우리들의 코치였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선수들의 친구나 동료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그는 미스터 골드버그, 코치님 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마빈이라고 부르게나. 골드버그 코치가 친구가 아니었다면 인간관계로 볼 때 누구와 가장 비슷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당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도 아버지였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느라 우리는 진짜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고 아직은 아이들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코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조언을 해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마빈 골드버그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맡은 소년들 안에 근성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지는 근성 있는 삶은 마빈 골드버그가 자신의 선수들을 훈련시켰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